안녕하세요, 둥지TV 신박사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8월 초 미리 예고했었던 LMI 제한 조치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의 중점은 전부 LMI의 로우 웨이지 스트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전 먼저 이미 LMI 신청을 하셨거나 정책이 시행되는 9월 26일 이전에 LMI 신청이 예정되는 분들은 일단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껏 경험 바로는 기존에 신청했던 건들은 새로운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포함된 LMI 정책은 듀얼 인텐드 LMI는 포함이 안 된다고 서비스 캐나다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게 맞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면 실업률이 6% 이상이 되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로우웨이지 스트림을 통해 더 이상 LMI 접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률이 6% 이하인 대도시에서 로우웨이지 스트림을 통해 LMI 접수가 가능한데요. 이 경우에 신청 인원수가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고용주의 전체 풀타임 직원 수의 10%만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건 기존 20%에서 10%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LMI 신청을 통해 받게 되는 워크퍼밋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조치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2020년 코비드 팬데믹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다들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며 많은 노동력을 잃게 됩니다. 항상 노동력 부족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캐나다 정부는 더 악화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궁여지책으로 LMI 승인율을 높이고 워크퍼밋 신청 조건을 완화 및 기간 연장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다 보니 이제는 너무 많은 임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캐나다 경제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기존 캐나다 시민들이 많은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한동안 많이 받았던 유학생들도 한몫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LMI 제한 정책과 똑같이 유학생 제한 정책도 시행이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 최근 유엔에서도 캐나다 LMI에 대해 공식적으로 비평하였고 너무 많은 로웨이지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해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캐나다인들도 계속 증가함에 따라 캐나다 정부에서도 특단의 조치를 내린 듯 보입니다. 그럼 이제 발표 내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업률 6%와 관련된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말 그대로 인구 10만 명 이상인 대도시 지역 실업률이 6% 이상 되는 지역은 더 이상 로우웨이지 스트림을 통한 LMI 신청 접수는 더 이상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로우웨이지 기준은 각 주별로 정해놓은 미디언 웨이지가 있는데 그 기준 이하의 시급을 받게 되면 로우웨이지가 되고 그 이상을 받게 되면 하이웨이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 BC주는 현재 28불 85센트가 기준이고 알버타주는 29불 50 그리고 SK주는 27불이 기준이 됩니다. LMI를 신청하는 지역에 따라 해당 기준보다 낮으면 전부 로우웨이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업률 6%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이는 수치가 최근 8월 조사한 내용인데요. 정부에서 어떤 기간으로 기준을 세워 6% 이상인 지역을 선별할 것인지는 추후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예외인 직업도 있습니다. 이민국에선 계절직 또는 비계절직에 해당되는 1차 농업, 식품 및 어류 가공에 관련된 직업, 그리고 건설 및 의료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은 이에 대한 내용과 상관없이 LMI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10% 제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존 정책에선 로우웨이지 스트림을 통해 전체 직원 수의 20%까지 고용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는 10%로 줄어들고 고용할 수 있는 직원 수가 그만큼 제한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풀타임으로 일하는 전체 직원 수가 10명이라면 기존엔 2명까지 LMI를 통해 고용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1명만 고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주도 영주권, 시민권자,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같이 오픈워크 퍼밋을 가진 사람들 위주로 고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주의할 시점은 기존 회사에서 LMI를 통해 일하시던 직원분이 워크퍼밋 연장을 해야 할 상황에 10% 제한에 포함이 되는지 미리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내용도 계절직 또는 비계절직 해당하는 1차 농업, 식품 및 어류 가공 직업, 그리고 건설 및 의료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이라면 예외로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은 워크퍼밋 기간 단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기존엔 로우웨이지 스트림, LMI를 통해 신청한 워크퍼밋을 받게 되면 최대 2년 기간의 퍼밋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최대 1년 기간의 퍼밋을 받게 됩니다. 현재 LMI 신청 후 승인을 받고 또 마지막 워크퍼밋을 받기까지 6에서 7개월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 또한 추후 어떤 영향과 새로운 문제가 생길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모든 변경 사항은 이번 달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아까 말씀드린 듀얼 인텐드, 서브스트림, PR용 LMI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가 않았는데요. PR용 LMI는 전체 직원 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한 가지 조건은 고용주가 최소 1년 이상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래 지난 8월 6일 먼저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PR용 LMI도 이젠 인원수 제한을 둘 것이고 고용주에 대한 심사 역시 더 엄격하게 볼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번에 나온 발표엔 전부 로우웨이지 스트림에만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한숨 돌리는 것 같습니다. 아직 안심하기엔 이른 것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향후 90일 동안 조금 더 들여다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 부분은 손을 댈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올지는 계속 지켜보고 업데이트 내용이 있을 시 빠르게 정리해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두시고요. LMI 진행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저희 둥지이민과 같은 전문 업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